이번 학기에 예고한대로 불투명성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다 오늘은 칸트 사물 자체의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데 조금 또 다른 제목을 붙여서 칸트의 형이상학적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그걸 큰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만있자 이게 내가 작년에 2023년 10월 13일 날 이 책을 내가 써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성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책이 나왔는데, 근데 이 책이 2023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조금 반점 자랑 삼아 하는 이야기고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 현상학이라 그러면 후설의 현상학이 기반이죠. 기반인데 후설의 현상학은 암암리의 명정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합니다. 명정성 하는 것과 딱 대비되는 게 불투명성입니다. 명정성은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것, 분명한 것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다음에 후설할 때 해야 되는데, 첫째 후설은 필증적 명정성과 충전적 명정성으로 나눕니다. 필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래야 틀릴 수 없다. 또는 필증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을래야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또는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충전적 명정성은 전체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전체가 주어졌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조광재가 여기에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광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재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필정적.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숨겨진 게 있고 뭔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충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명정한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이 건립된다 이겁니다. 특히 철학의 경우에 그럴 수 있겠는데 모든 학문은 필정적이면서 충전적인 명정성, 뚜렷하다 이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에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뭐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내가 쓴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욕 들어 먹습니다. 그럴 바에야 뭐 한다고 논문 써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문 이론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정성 이론은 연연을 따지면 데카르트에까지 올라갑니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명정성을 규정을 하느냐 하면 명석판명하다 이랍니다. 명석하고 판명하다. 명석한 것은 뚜렷하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뚜렷하게 나의 의식에 주어졌다. 뚜렷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명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후설이 말한 필정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당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명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들과 확실히 구분된다 이런 뜻이에요.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은 후설이 말한 조금 뜻은 다른데 충전적 명정성과 판명한 명정성, 데카르트가 말한 그거하고가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철학 공부를 해본 결과 그런 명정한 영역은 학문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정한 영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에 불과하고 그 바탕에는 사실상 불투명한 영역이 가로놓여 있다, 바탕에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원적인가? 명정한 영역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영역이 근원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책이 이 불투명성의 현상학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불투명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학문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다만 불투명하다, 뭔가 존재 자체입니다. 또 조금 달리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니까 불투명함에 대해서 학문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학문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명정해야 돼. 그런데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명정하다. 따라서 불투명함에 대해서 학문을 전개할 수 있다. 학문적인 사유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드린 강의 자료를 좀 봅니다. 불투명성 강의에 점하여 불투명성이라는 어쩌면 어려운 문제를 강의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학기에.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다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는 존재에 관해 무철학자를 비롯한 종교인 그리고 문학 작가들이 온갖 방면으로 신명을 다하다시피 하여 모색했지만 결국에는 서로 공존하기 쉽지 않은 결론들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 짓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투명성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관통하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달리 말하면 바탕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뚜렷하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암암리에 알 수 없는 어떤 안개와 같은 뭔가가 쫙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 또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명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특히 충전적으로 충전적으로는 남김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항상 여분이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가 남아도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연적이다. 근본적으로 우연적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될 수도 있고요. 존재 자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또는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태가 성격이 놓여 있다 이겁니다. 작동한다 이겁니다. 이 불투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절망적이다, 불안하다, 심지어 공포스럽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거꾸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만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함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드러난다 할 때에 항상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항상 같이 들러붙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존재 혹은 존재 전체가 한편으로는 신비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아주 놀라운 뭔가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불투명성을 함부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강의록으로. 우리의 존재가 불투명하다면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설립되는 존재 일반은 더욱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 존재에 파고들 수 있는 한계는 뚜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고 그 근본 원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없이는 이 존재 전체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인간의 오만함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인식 능력인 지성과 이성은 더욱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은 어디까지나 그런 한계를 깨뚫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지성으로서 접근해 가지고 존재를 밝혀내려고 해요.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랬을 적에 형이상학적인 욕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은 한편으로는 이성에 의해서 구축된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형이상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번연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자,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다소 공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시적으로 볼라 치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근원과 종말에 대한 불투명성을 함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시작과
종말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끝을 알 수 없다는데, 그렇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고 치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잇게 되면은 하나의 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원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한 시작과 끝점을 딱 연결하면 여러분들 뱀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화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뱀이 뭐죠?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 이런 것들이 신화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시작과 끝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원한을 이루게 됩니다. 원한의 영역에 대해서는 원한이 있으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지성을 발휘하여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한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논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항상 우리 인간은 이게 특별히 무슨 지성적으로 오만해서라기보다는 이상한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데, 한계가 주어졌다 싶으면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고, 그 한계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서 그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내 존재도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이게 달리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옛날식으로 말하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려서,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걸 맞닥뜨렸을 때에 그 불투명함이 지니고 있는 위력,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그 불투명함의 위력을 나에게 체화한다 할까요? 나의 어떤 몸소 나의 감정 또는 지성적인 감정이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감정 속에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인간다운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강화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면, 인간은 전적인 불투명함 앞에서 자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써서 무화하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불투명함의 어떤 영역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신을 심지어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극복 또는 자기 소멸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문학도 나오고, 시나, 특히 시가, 문학 중에서 시가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